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서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어폰을 꽂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연구진이 이 천식 치료제에서 이 소음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요? 네, 아주대 의과대학 박상면 교수팀은 이 천식에 관여하는 염증 물질이 소음에 의해서 활성화돼 청각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박 교수팀은 3시간 동안 쥐에게 112dB의 소음을 가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시킨 뒤 기존 천식 치료제를 주사한 결과 청각세포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치료제의 핵심 물질을 활용하면 소음성 난청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음성 난청은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으로 귀 속 달팽이관의 선모가 손상돼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다른 소음성 난청 치료제들과는 달리 15년 이상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했던 천식 치료제에서 핵심 물질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네, 이 소음성 난청에 걸린 청소년들이 5년 사이에 30%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이 치료제 개발로도 빨리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연구용 원자료가 처음으로 유럽으로 수출됐죠? 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간기업이 함께한 컨소시엄은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 증강과 냉중성자 설비 구축 사업을 사실상 수주한 셈입니다. 유럽 지역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사업은 2017년 말까지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열출력을 2메가와트에서 3메가와트로 높이는 한편 각종 시설을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 또 러시아와 경합한 끝에 따낸 결과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수주 성공 요인으로는 20년 역사의 하나로 연구로를 국내 기술로 설계해 운영했으며 아랍 에리미트 원전, 요르단 연구로 건설 사업 수주 등으로 공인된 기술력, 또 가격 경쟁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수출은 국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수출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유럽 지역에 대한 원자력의 기술 수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미국에서 구글의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 이 현장에서 다양한 구글의 생태계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야말로 안드로이드 제국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구글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안드로이드와 오토와 안드로이드 웨어, 또 안드로이드 TV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자동차와 시계, TV로 확장시킨 건데 각 기기별 특화 기능은 물론 기기끼리 연동이 되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자동차용 OS인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음성과 상황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지도와 음악,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운전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는 손목시계 형태의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인데요. 이 LG전자의 G워치와 삼성전자의 기어라이브 등에 적용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용형 제품까지 공식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은 이번 플랫폼 발표를 통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집은 물론 직장과 자동차 안에서도 구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참 구글이 우리 생활에 미치지 않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3호가 촬영한 영상을 오는 8월부터 공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과학기술 위성 3호가 촬영한 영상을 도시 열섬 현상이나 산불 탐지 연구, 작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사된 과학기술위성 3호는 국내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우주 관측 임무를 갖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위성 3호는 지구 600km 상공에서 약 97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며 영상을 촬영합니다. 근적외선 영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우주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또 지구 관측 적외선 카메라가 해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산불 탐지, 생태 지도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8월부터 적외선 지구 관측 카메라가 촬영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한국천문연구원 역시 적외선 우주 관측 카메라의 영상 자료를 10월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위성 3호가 은하면 근적외선 지도를 만들거나 고온가스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또 도시 열섬 현상이나 작황 모니터링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촬영한 소중한 영상들이 이 다양한 분야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윤서영 캐스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